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기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BNK 금융지주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BNK 금융지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융지주사로 여러 종속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회사이죠. 그리고 사실 다른 금융사들과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으면서 기업 밸류 모멘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상승을 한 바가 있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금융지주사를 막론하고 모든 금융사들이 기업 밸류업의 모멘텀으로 상승했었던 상승분을 반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동산 PF 이슈인데요. 지금 정부,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는 부동산 PF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정책들 자체가 금융사들에겐 부담, 즉 충격으로 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기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BNK 금융지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금융지주사로 부산은행, BNK 투자증권, 신용정보, 캐피탈부 등등 여러 종속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금융지주사인데요.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자면 지금 BNK 금융지주는 PBR이 0.22배 그리고 BPS가 31,746원으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었던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제 혜택이고 여당과 야당의 합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세한 내용은 제 저번 영상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아무튼 지금 현재 금융권들이 기업 밸류업의 모멘텀에 힘입어서 어느 정도의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 상승분을 반납할 가능성이 있는 이슈가 나왔어요. 바로 부동산 PF 관련 이슈인데요.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부동산 PF 사태 해결을 위해서 부동산 PF에 돈을 넣는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도 마찬가지고요. 단근을 준다라고 한답니다. 현재 유력한 방안은 신디케이트론, 즉 공동대출과 같은 공동융자 방식과 부동산 PF 펀드 공동조성이라고 하는데요. 세제 혜택까지 거론이 되면서 금융사들이 부동산 PF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이 취득세까지 완화시켜 준다라고 하죠. 일단 다수 금융사가 참여를 하면서 개별 금융사들의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전략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부동산 PF 대책 자체가 금융사들에겐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으로 상승했었던 이 금융사들이 다시금 이 얼어붙게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다음 기사를 보시면은 이 부동산 PF 적립 대상이 최대 23조 원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사실 이 PF 전체 시장은 230조 원 규모인 점을 좀 감안을 한다면, 정리를 하면 할수록 이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 또한 배제는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시행사, 건설사, 금융권 도미노 충격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일단 금융당국에서는 PF 사업장을 좀 4단계로 나누면서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과감하게 퇴출시키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출시키면서 회생이나 도산 절차를 진행을 하거나 법원의 경매, 공매 리스트를 좀 꾸리겠다는 거죠. 경공매를 통해서도 부실 사업장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펀드나 신디케이트론을 동원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동산 PF 펀드나 신디케이트론 같은 경우 공동융자 방식이잖아요. 이 공동융자 방식이란 결국에는 모든 금융사들의 돈을 모아서 꾸리겠다는 건데, 즉 다시 말해서 금융사들의 돈으로 부동산 PF를 해결하겠다는 거죠. 일단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사들의 신규 자금 투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긴 하지만, 현재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리 정부에서 이 부동산 대책을 내세운다라고 해도 현재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 않은 만큼 금융사들이 신규 자금을 투입하기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금융당국에서 신규 자금 투입을 독려 또는 강제한다라고 한다면 규제 산업인 금융사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금 투입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 2분기 더 나아가서 3분기, 4분기 올 한 해 동안 막대한 충당금이 발생하면서 실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충격으로 올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와 이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대책을 어떻게 자세하게 내세울 건지, 그리고 이 충당금 이슈로 금융사들을 어떻게 달랠지에 대한 내용,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상당한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바로 영상 제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게요.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 금융사, 금융지주사이다 보니까 금융 테마 형성이라든지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2월부터 시작한 이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상당한 상승을 좀 이끌어낸 바가 있었었죠. 그런데 사실 2월 26일에 저희가 뭐가 있었죠? 1차 세미나가 있었죠. 2월 26일에. 그런데 내용이 상당히 좀 실망이 컸다 보니까 마이너스 4% 정도 하락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5월 2일에 2차 세미나가 있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2차 세미나 내용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았겠죠. 그런데 이 내용이 상당히 실망이 컸다 보니까 거의 보합권을 마감된 것으로 보고 있고, 근데 2차 세미나 내용이 좀 상당히 좀 실망이 컸다라고 해도 결국엔 이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호실적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금융주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에 맞춰서 상승했었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의 모멘텀이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1차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했다라고 해도 이 법 개정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겠죠.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만큼 기업 밸류업의 모멘텀은 장기간 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선을 그어놨는데요. 10일 이평선 중심으로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과거에도 지금 이 부근이 좀 저항대 부근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주가가 그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제는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에 이 지지라인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20일 이평선 구간과 60일 이평선 구간의 이격도가 상당하다 보니까 이탈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승시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가격대가 2022년도 초반대 상단 부분과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원금 보존 매물이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그 부분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인 그 투자를 한 명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